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둑어둑하니 조금씩 이제 해가 지고 오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살균 살충제를 해줘야 되는데 살충제를 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비가 그치고 당분간은 그닥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우리 이제 살충 살균제를 한번 가을 접어들면서 뿌려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거 아이들 뿌려주면서 아이들 증상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제가 아는 만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응애, 무름, 그리고 탄저, 화상,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사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올 여름에 여름 오기 전에 정말 당황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병충해가 와가지고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급기야는 여기 가게 앞에 집 앞에 가게 그 다육 공방이 있는데 거기를 비 오는 날 뛰쳐갔어요. 그 입장을 떨어진 입장을 들고 너무 속상해하는 마음에 아이들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 화상인 줄도 모르고 제가 이 아이들을 다 적심을 해버린 거예요. 막 안으로 번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 적심해버려가지고 막 한 20개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증상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오면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방제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그런 거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요거 병충해에 대해 걸린 아이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약간의 병충해를 앓았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제일 흔한 게 무름이잖아요. 무름, 응애, 여기는 응애 앓았던 애들, 여기는 이제 화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탄저에 걸렸던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약해를 입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다 겪어봤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아직도 미숙한 데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런 병충해를 겪으면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충, 살균을 이렇게 칙칙이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쓰던 거에다가 다시 담아가지고 쓴 거고 요거는 살균을 한 거, 살균제 담아놓은 거를 요 통에다 담아놨다가 이렇게 담아서 부분적으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빼서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요런 준비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무름 온 아이들을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은 다 떼버렸어요. 근데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곰방 다 뗐거든요. 요거는 입장이 지금 물러 있는데 제가 요거를 웬만하면 안 띄려고 했는데 조금 불안해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다시 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창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요런 투명한 색깔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손이 그냥 말이 아니네요 제가. 자 이렇게 투명한 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랫 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떼어주세요. 떼어주시고, 만약에 좀 떼어주기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 가위 갖다가 여기 끝 입장을 이렇게 해서 가위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시면 요 아이가 되게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빨리 말라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물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고, 이게 물음이 살짝 온 것 같은데, 어떤 분 농장에서는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 자구가 나오려고 한다는 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긴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음이 와가지고 습도, 과습으로 해서 좀 입장이 다 떨어진 아이들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요 아이예요. 요거 방울복랑. 과습이 되면 요렇게 아이들이 후두루 다 떨어지거든요. 요럴 경우에는 좀 말려주고 그늘에 좀 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조금 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고서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요렇게 따삭따삭 나와요.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심한 아이들은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죠. 완전히 다 물러버려요. 이렇게 만지면 완전 다 물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심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응애를 앓은 아이예요. 요거는 응애는 어떤 거냐면 요거랑 응애인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후추 뿌려놓은 것처럼 다다다닥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아이보리예요. 요거 요렇게 다다닥 뿌려져 있죠.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여기 입장에 보시면 완전히 뭐 다다다닥 뿌려져 있어요. 요즘 응애하고 탄저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고, 요런 거를 조금 알아가다 보면 아, 얘가 뭐가 왔구나, 이런 거를 대충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균제를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요런 게 이게 응애구나는 알았는데, 응애가 살균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살균제가 아니라 이게 벌레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런 퍼뜨렸던 그 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살균제가 아니고 살충제를 뿌려줘야 된대요. 요런 게 응애. 이렇게 응애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다 이제 멈춘 상태고, 응애가 왔을 경우에는 요 아이는 따로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번져요. 저도 처음에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게 한 10개 넘게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애가 왔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병충해가 있으면 다른 데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화상이에요. 화상. 이렇게 심하게 요런 게 화상이에요. 화상하고 탄저 요런 거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 이렇게 쪼글쪼글하니 이렇게 탄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요게 화상이에요. 화상. 요거는 따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입장들이 이제 이 흔적은 없어지진 않고, 요 안에서 속입장들이 다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다 이제 하엽으로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병충해가 왔을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줘야 아이들이 예뻐지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거는 응애랑 비슷하긴 한데 좀 이렇게 반점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진짜 막 이렇게, 요거 탄저거든요. 탄저. 요 보세요. 이렇게. 올 여름에 지금 날씨에도 그렇고 탄저가 옥상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요런 거. 요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요런 거. 여기 요런 거. 요게 탄저예요. 탄저. 여기도 있죠. 이렇게. 요런 모습이 탄저예요. 그러면 탄저는 이제 살균제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한테는 요 살균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2-3일 있다가 또 한번 뿌려주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가져왔냐면, 여기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탄저도 아니고 응애도 아니에요. 보시면. 그러면 요게 뭐냐, 요거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살이 터진 것처럼, 왜 우리 피부가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물을 먹어가지고 애들이 입장이 터진 거예요. 요것도 그냥 두시면 하얗부르 질 때까지 그냥 두셔야 돼요. 요거는 병충해라고 볼 수는 없죠. 너무 욕심부리고 많이 먹으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약해를 입힌 거예요. 약을 너무 과하게 쓰면 이렇게 입장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남아 있어요. 저는 이거 왜 그랬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여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요 입장 끝에, 여기 요 끝에 보면은 까맣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물이 약 뿌리면서 아래쪽으로 생장점 쪽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그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까맣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약해를 입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장점은 그래도 좀 살아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아이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이 아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저도 약해는 처음 당해본 거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약을 쓸 때도 조금 약하게 쓰는 편이에요. 조금 기존 그 용량보다 조금 더 연하게, 그래서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더 뿌려주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약하게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약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이렇게 놔뒀다 쓰실 때는 한 번씩 꼭 흔들어서 다 섞어 준 다음에 쓰셔야지, 그냥 그대로 놓고 놨다가 쓰시게 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스프레이 할 때 그 스프레이 그 튜브는 맨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하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약이 너무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쓰실 때는 한 번씩 흔들어서 꼭 쓰셔야 되고, 한번 타놓으신 거는 되신 대로 그날 이렇게 그때 쓰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뭐 너무 오래 두지 않으시는 게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응애와 그리고 곰팡이균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깍지도 아직 없었던 것 같고, 곰팡이균이나 탄저나 뭐 무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균제를 뿌려주면 되고, 응애 같은 경우에는, 깍지나 응애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 구매하는 거는 농약사에 가서 거기에서 권해주는 거 쓰시면 되고, 보통 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약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뭐 종류는 되게 많더라고요. 머메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이세넴 뭐 이런 종류는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딱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농약사에서 권해주는 그런 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살균제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살충제를 좀 뿌려주려고 해요. 이게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뿌려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그냥 놔두고 다시 한번 또 뿌려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균제를 따로 뿌려주면 훨씬 효과가 높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같이 뿌려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무슨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친환경으로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써보긴 했는데 이게 뭐 살충, 살균, 무공해, 살균, 살충 이렇게 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써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게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작은 거를 사서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저걸로다가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약을 사서 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을 해서 쓰시면 돼요. 베란다에서는 이제 조금 환경이 좀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런 거 무공해 뭐 친환경제 이런 걸 사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 통이 7리터 짜리예요. 7리터 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7리터 짜리 요 소독 분무기 요거 통에다가 이제 약을 믹스를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말고 약이 내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2가지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아오면 요 스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스푼인지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써놨어요. 매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편하고자 이렇게 잔머리를 좀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기본 용량보다는 조금 제가 적게 넣어요. 요게 이제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있는데 1리터당 1티스푼이라 그러는데 저는 요게 이제 7리터니까 여기 7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1리터당이니까. 그런데 저는 요 스푼을 해가지고 5개 정도밖에 안 넣어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해서 한 번 더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번 약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연하게 해서 하는 편이에요. 뭐든지 조금 과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편입니다. 이거 믹스해 볼게요. 살충제 5개 하나, 살충제인 거 꼭 확인해야 되고요.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리고 가끔 봄 가을에 이게 칼슘제를 조금 섞어주면 좋대요. 그래가지고 요거 칼슘제 요것도 이렇게, 이거는 1리터당 2티스푼이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14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만, 7번만. 하나, 7번. 조금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항상 좀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제가 좀 터프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7리터 짜리라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육이 숫자에 보면 요 정도 한 2-3번만 뿌리면 얼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저는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뿌려주기도 했었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깨비 아빠님 여기 펌프질 좀 해주세요. 급기야 저기 깨비 아빠 투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왕새. 너무하면 안 돼. 좀 쉬었다가 하세요. 우와,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역시 다르네요. 네,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입장 뒤에까지도 이렇게 다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탄저 증상이 있죠,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 이렇게 입장 뒤에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게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이들 눈 맞춤하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압축 분무기라 너무 좋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지금 깨비 아빠님처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오, 엄청 셉니다. 저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 조금 살균 응애나 그 탄저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골고루 더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준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한 번 더 뿌려주시면 확실하죠.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저는 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털어줄 거예요. 밤새 그냥 요 약 기운이 좀 남아 있게끔 아이들 안에까지 스며들게끔 그냥 놔두고, 내일은 낮에 햇볕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와서 출근 전에 뽁뽁이로 아이들 물 털어주고 갈 거예요. 이렇게 골골 뿌려주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썼는데 그냥 따로 쓰시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3일 있다가 한 번 더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제가 왜 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하냐면 아침에 할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 물 소독해주고 나면 이것도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해가 세게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아이들한테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물 주고 난 다음에 해가 많이 뜨면 되게 걱정되잖아요. 물도 올 수 있고 화상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걱정이거든요. 비 온 다음에 해 나는 게.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살균살충제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가 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녁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주고 아침에 밤새 요거 이제 스며들고 나면 아침에 이제 그거 물 털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요 소독 같은 경우에는 한 3, 6, 9월 달에 해서 3번을 주라고 얘기들을 해요. 3월, 9월, 6월, 9월 이렇게 3, 6, 9월 달에 이렇게 아이들 1년에 3번 이렇게 살균살충제를 뿌려주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0월 요 사이에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약하게 약을 치는 편이라서 원래 용량보다 조금 부족한 듯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뭐 딱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걸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나만의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베란다나 옥상이나 이런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다 베란다라고 다 통풍이 안 되고 햇볕 안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옥상이라고 다 통풍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 각자의 환경엔 각자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나는 요렇게 하는 게 좋더라,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맞춰셔가지고 그걸 나만의 그런 노하우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통풍이 그때 그닥 잘 되지가 않아요. 옥상인데도 사방이 다 집들로 꽉꽉 메어져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풍기도 가끔 이용하는 편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아담해가지고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아이들 건사하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우스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건사하기가 또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개인 그 환경을 잘 파악하시고 어떤 게 내가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게 되는지,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뭐든지 나의 환경에 맞게끔, 나의 그 스타일에 맞게끔 아이들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노지에 내놨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베란다에서 막 키운다 해서 다 못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각자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방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 참고해서 내 걸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만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과하게 적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좀 과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팠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소심해졌어요. 약 칠 때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병충해가 심하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은 너무 세게 쓰지 않고 좀 약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그 물 주실 때 이거 살충 살균제 하실 때는 그 비 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대요. 비 오기 전에 하면 살충제 뿌린 게 다 씻겨 나갈 수 있으니까 비 온 다음에 살균 살충제를 뿌려주면 씻겨 나갈 우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 다시 한번 뿌려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영상에서 그 부전나비 알이 있었던 적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말만 들었지 진짜로 그렇게 부전나비 알을 대량으로 볼 줄은 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더욱 살균제를 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전납이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는 꼭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그거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뿌려주게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부화하고 나면 어차피 그거는 목대가 다 상해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회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그만 아기 아주 쬐끄만 거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거의 회생 불가입니다. 그렇게 목대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그 알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을 때는 얼른 살균 살충제를 조금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다 살균 살충제를 뿌려줬습니다. 지금 완전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유 그래도 하늘에 구름이 보이네요.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살균 살충제 뿌리고 조금은 안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3월, 6월, 9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살균 살충제 뿌려주면 아이들 그래도 안 뿌려주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몰랐을 때는 이거 뿌려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었죠. 근데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진작에 해줄 걸 이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그런 아쉬움 남지 않게
그래도 이제 계속 다육이 키우다 보면 안 키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더 많아지면 많았지. 제가 그럽니다. 아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알고 계셨다가 아이들 점점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농약사에서 약을 사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친환경제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 얻으셔가지고 나만의 그런 처치법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이란 없습니다. 화초 키우는데.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게끔 내 아이들 잘 달구고 잘 키우고 단련시키다 보면 내 환경에 맞게끔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또 저도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해 가면서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거나 이러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따로 더 공부하고 알아봐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살충살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